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로운 아침이 만약 단 하루 만에 포성과 비명으로 가득 찬 잿더미로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친 채 낯선 국경을 넘어야 하는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경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이 어째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21세기 문명사회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전쟁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가 얽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현대 유럽사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될 이 전쟁의 깊은 뿌리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국가와 국가의 충돌을 넘어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평범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여정을 통해 전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르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냉전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붉은 제국,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 오랜 시간 강대국의 그늘 아래 신음해야 했던 수많은 국가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깃발을 내걸고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그중 하나였죠. 수백 년간 이어진 억압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염원은 바로 이웃한 거대한 국가, 러시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안보의 지형이었습니다. 과거 소련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졌던 서방의 군사 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과거 동구권 국가들을 차례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동쪽으로 그 세력을 무섭게 확장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마치 거대한 창과 방패가 자신의 심장부를 향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듯한 실존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형제 국가로 여겼던 우크라이나마저 서방 세계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불안하고 위태롭던 균형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무력 충돌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지독한 내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양국 국민들의 마음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이 갈등의 불씨는 결국 두 나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약속들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고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불신과 적대감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죠. 이렇게 시작된 작은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거대하고 깊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2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오해와 불신, 그리고 엇갈린 욕망이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폭발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키우의 거리는 여느 유럽의 도시와 다를 바 없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주말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평범한 내일을 당연하게 꿈꾸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는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식들은 이들의 평온한 3일로 서서히, 그리고 아주 짙게 전쟁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2월 24일 새벽, 익숙했던 세상의 소리는 낯선 굉음과 날카로운 공습 사이렌에 의해 잔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운 긴급속보 자막과 창밖을 뒤흔드는 폭격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이 평범했던 가족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의무와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가장의 사랑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이들은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이름 모를 전선으로 향해야 했고, 어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끝이 보이지 않는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기차역 플랫폼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리는 눈물은 이들에게 닥친 고통의 시작이자 앞으로 겪게 될 기나긴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의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폐허가 된 도시의 잔해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싸우며 매 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고,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총알과 함께 삼켜야 했습니다. 한편 국경을 넘은 어머니와 아이들은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막막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동안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잠시 연결되는 화상통화 너머로 보이는 남편이자 아빠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애써 웃어 보이지만 서로의 눈에 맺힌 눈물과 깊어진 주름은 차마 감출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전쟁이 한 평범한 가정을 찢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의 고통을 겪으며 이들은 오직 다시 만날 그날만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길어지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시계는 너무나 더디게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성명이 발표되었지만 정작 포화가 쏟아지는 최전선의 상황을 단숨에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거대한 정치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작지만 위대한 연대였습니다.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구호 물품들, 폐허가 된 도시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는 이름 모를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어디에서 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낯선 땅에 내몰린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며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나누며 잠시나마 전쟁의 공포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이념을 넘어선 오직 인간이기에 서로에게 내밀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로이자 희망이었죠. 폴란드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 정착한 안나와 아이들도 바로 그런 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언젠가 남편과 함께 온전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동부 전선에 있던 남편 미하일로에게 가족은 생존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참호 속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달고 다른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포성이 멎는 순간마다 아내의 목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기억만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죠. 가끔씩 기적처럼 연결되는 화상통화는 이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만남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 짓다가도 수척해진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들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서로가 아직 살아있고 기다리고 있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들의 몸을 갈라놓았지만 역설적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대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은 곧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재회의 희망은 어떤 절망에도 굴복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의 불씨는 비단 이 가족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도 결혼식을 올리는 연인들, 폭격으로 무너진 학교 건물벽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파괴의 힘으로는 결코 꺾을 수 없는 삶에 대한 의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거세질수록 평화를 향한 사람들의 갈망과 인간에 대한 믿음 역시 더욱 선명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가장 작고 연약해 보였던 인간의 마음이 바로 가장 강력한 저항의 무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숭고한 의지만으로 이 거대한 비극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사람들의 일상을 잠식하며 길고 지루한 소모전의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앉은 거대한 회의장에서는 연일 격렬한 토론과 외교적 수사가 오갔지만 그들의 약속이 포탄이 쏟아지는 최전선까지 닿기에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